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생 교육원의 컴퓨터 수업을 마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늘은 마치 무너져 내릴 듯 갑자기 비를 저와 같은 수업을 듣던 한 신사분이 우산을 함께 쓰자며 다가왔어요. 그는 키가 크고 은은한 회색 머리, 그리고 다소 쑥스러운 미소를 비가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조심스럽게 미끄러운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의 어깨가 살짝 닿을 때마다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어 그러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딜 뻔한 순간이 있었어요. 기영 씨가 재빨리 저를 부축해 주었고 그 순간 그의 그날 이후 기영 씨는 계단을 고치겠다고 나섰고 며칠 후 새로 정비된 계단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인연을 쌓아갔죠. 그의 손재주가 기영 씨가 제 가게에 자주 들렀던 그날 이후로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건물의 낡은 외관이 마치 오래된 책의 표지처럼 이야기를 속삭이며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건물에 숨겨진 어느 비 오는 날 기영 씨는 일찍 찾아와 지붕을 점검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물이 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매일 아침 제가 내어드리는 커피 한 잔과 갓 쪄낸 만두 한 접시가 제가 할 수 있는 감사의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기영 씨가 문득 기영 씨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그의 사소한 배려에서 전해지는 진심이 이제서야 조금씩 제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가게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의 물음에 잠시 멈칫했지만 그의 시선이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를 그 후로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가게를 지켜왔죠. 잠시 침묵이 흐르자 기영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후 기영 씨는 가게 앞 계단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방금 내린 커피를 건네며 인사를 했죠. 그의 제안에 잠시 당황했지만 단순히 건물을 고치려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을 거라 느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릎도 불편하신데.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까지 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그날 이후로 기영 씨는 내 가게 천장 수리를 위해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 어느 날 기영 씨는 건물 도면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전기 배선이 오래됐어요. 화재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저는 따뜻한 만두국을 끓여드렸죠. 그런데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그런 저를 기영 씨는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수키 씨,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큰 회사를 이렇게 우리는 매일 아침을 함께 보내며 커피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낡은 건물의 균열을 고치듯 그러던 중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소문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사람 요즘 젊은 여자랑 병원에 자주 가더라. 그를 찾아 나설 시간입니다. 길고 긴 골목 사이로 발걸음을 옮기며 기영 씨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달린 오래된 주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대문 옆에 걸린 작은 화분과 정겹게 빛나는 우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그 앞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한 사람은 젊은 여성분이었고 그 옆에는 약간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기영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기영 씨가 절뚝거리며 딸의 도움을 받으며 힘겹게 발을 내딛고 있는 모습이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실은 기영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그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현장에 도착하니 2층에 우리 직원이 갇혀 있었어요. 119를 불렀지만 건물이 곧 무너질 것 같았죠. 더 이상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기영 씨가 절뚝거리는 이유를, 그리고 왜 계단이나 위험한 곳을 그토록 신경 쓰시는지.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제는 다른 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전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기영 씨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전과자라는 소문이 날까봐 당신이 저 때문에 기영 씨가 왜 그렇게 위험한 곳을 살피고 다니시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도 그랬거든요. 매일 아침 축혜 씨 제가 처음 이 만두를 먹었을 때 그 맛이 어머니의 맛과 똑같았어요. 단순히 만두의 맛이 아니라 그 따뜻함이요. 저도 살며시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귀영 씨, 이제는 혼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는 잠시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나누고 함께 계단을 고치며 우리가 함께 걷던 길가에 산들바람이 스치고 웃음소리가 넘쳐났던 그날들이 무척 그리워지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앞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아주머니들이 기영 씨를 둘러싸고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었죠. 잠깐만요.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기영 씨가 전과자가 된 이유를 아세요? 그는 무너지는 건물에서 그 순간 주인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죠. 맞아요. 우리 집 수도관도 고쳐주셨고 그날 이후 동네의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귀영 씨, 우리 집 계단도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가게 천장에서도 물이 새는데 어느 날 복지관 할머니들이 가게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귀영 씨랑 축희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달라졌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면서 귀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게. 그러던 어느 날 귀영 씨가 계단을 점검하다 발을 헛디뎌 무릎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귀영 씨, 이제는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귀영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이 무릎 때문에 망설였어요. 당신에게 다가가는 것도 그 말을 듣자 목이 메어왔습니다. 혼자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셨군요. 이제는 같이 걱정하면 안 될까요? 수술도 그날은 유난히도 맑았어요. 기영 씨가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모습을 본 날이었죠.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졌을까요? 수술을 앞둔 아침,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 대신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있는 수술이 잘 끝나면 우리 더 자주 산책해요. 기영 씨가 말했을 때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창가에 앉아 봄바람을 맞으며 질문했어요. 나으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당신 가게 앞 계단이 걱정돼요. 그것부터 고쳐야겠어요. 그의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직도 그걸 걱정하신다니요? 규영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그 계단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당신을 처음 만난 그곳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싶어요. 규영 씨가 퇴원하는 날, 저는 꽃다발을 들고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나타난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수술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날 우리는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꽃들이 활짝 핀 공원에서 귀영 씨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병원에서 많은 이제는 괜찮으실 거예요. 천천히 하시면 예전처럼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답했죠. 그는 잠시 멈춰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작은 상자를 꺼내며 살짝 미소 지었어요. 주키 씨, 저와 계속 함께 걸어가 주실래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정말이에요? 진심으로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당신이 제 곁에 있어준다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몇 달 후 여름밤의 따스한 공기가 방 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주키 씨,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오랜만이라 조금 떨리네요. 규영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그 손길이 마치 오래된 나무의 거친 표면처럼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투박하지만 따스한 그 손길이 마치 오래된 담요처럼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방 안가득 울리는 혹시 지금 외로움에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봄은 달력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혹시 저처럼 늦은 나이에 찾아올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 문득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은 정해진 시간이나 모양이 없.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설레셨나요? 그때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봄비처럼